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행동본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자살 사건 이후에 울분에 찬 전국의 이 건전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국 순회 강연을 해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춘천, 울산, 용인, 속초, 창원, 포항을 둘러서 다시 용인에 왔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서정석 시장님을 만났을 때 용인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저 귀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보 수도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귀에 남았는데 드디어 여기 두 번째 강연을 하게 되었고 두 번 다 아주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입추의 여지 없이 참석해 주신 거 보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애국적인 공무원을 만났을 때 즐거운 일도 많습니다. 요새 박정희 대통령 서거 30주년을 맞아서 경복궁 안에 있는 고궁 박물관에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유물 선물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누가 이 기획을 했느냐, 정말 그 공무원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회도 아주 근사하게 잘 되었고 또 어떤 과장, 국가기록원이라는 우리 정부 문서를 보존 관리하는 그 국가기록원에서 어떤 공무원이 그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 선배 세대, 유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 세대에 대해서, 부모 세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공무원들이 도대체 이런 것을 만들었냐 해가지고 흥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동차 번호판에서 요새 보면은 차적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뭐 전북 6가 000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는 뭐 6가 어쩌고 해가지고 차적지가 없어져 버렸죠. 번호판에서. 세계에서 이런 자동차 번호판을 가지고 다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자기가 소속된 그 차적지를 자랑스럽게 집어넣고 거기에 또 명문을 하나 새기기도 하고 도안도 넣고 해가지고 내가 소속된 데가 바로 이 지방이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그 공무원이 몇 년 전에 차적지를 없애버리니까 전국의 자동차가 다 부호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무런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없어지는 거죠. 예컨대 서울 시내에서 앞차가 계속 헤매고 있을 때 그 보니까 자기 고향인 데서 올라왔다. 예컨대 충북 뭐 어떻게 서 있다. 아, 촌에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지리를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참아주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빼버리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중에서 자기의 출신과 출생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기의 출신이 아무리 미천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동차에서 이 차적지를 없애가지고 사람 관계를 더 삭막하게 한 이 공무원. 그런데 이런 결정이 얼마나 쉽게 됐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애국심 있는 공무원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런 일이 없어졌을 것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여기 모인 이유는 그리고 11군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이런 대화를 가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위기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다라고 설명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사실 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 보면은 이게 저희로서는 좋은 여행입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더구나 이 멋진 가을 날씨에 단풍 속으로 또 추수를 하는 이 논밭을 보면서 가면은 이 금수강산이 왜 위기냐. 공장은 잘 돌아가고 경제도 위기 속에서 잘 극복이 되고 있는데 왜 위기냐. 이렇게 설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실 수치로만 보면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는 약간 좌파적인 그런 신문의 칼럼의 제목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였어요. 사우스 코리아 라이징이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떠오른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인기가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앞서고 있다 하는 아주 기분 좋은 칼럼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한국은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더구나 저희들이 간 데만 하더라도 울산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어제 갔던 포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잘 사는 이 지방의 랭킹이 바뀌고 있습니다. 울산 다음으로 잘 사는 데가 충청남도예요. 1인당 국민소득 2,600만 원, 약 2만 3천 달러 되죠. 그 다음이 전라남도, 그 다음이 경북, 경남.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낮은 데가 얼마냐? 한 12,000달러 밖에 안 되는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 같으면 한 30년 동안 우리 정권의 핵심 세력을 배출한 데인데 이제는 그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내륙에 있고 큰 공단이 없고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의 경제의 중심이 경부 축선에서 이제 서서히 서해안 시대를 맞아서 중국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매우 좁혀지고 있고 오히려 역전되고 있습니다. 역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본다면은 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위기로 인식하지 못할 때인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때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는 그 위기를 역이용해가지고 더 많이 발전하게 되는 소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 온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절대 순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역전 드라마의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이라는 분을 만나서 우리가 기사회생하면서 한미동맹을 만들어내고 한미동맹이라는 생명줄을 우리가 붙들고 박정희 시대에는 나라의 문을 열어가지고 세계로 나가고 해서 이 세계가 우리의 무대로 되고 석유 위기가 생겨가지고 석유값이 석 달 동안에 4배로 뛰어오를 때는 우리가 석유 판 돈이 모이는 5일 만이가 모이는 중동으로 진출해가지고 중동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석유를 사오고 박 대통령이 총탄을 맞아가지고 돌아가셨을 때는 그것도 간단하게 극복을 해가지고 1980년대에는 우리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이 10.1%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시절에 10.1% 연평균 성장을 해가지고 185개국 중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욕하면서 이것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등이라는 것은 국정 운영을 제일 잘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민주화 투쟁을 해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드디어 87년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정권을 선택을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